반갑습니다. 장종종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관계로 제가 계속 녹화를 해야지 하면서도 못한 게 거의 한 3주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뭔가 하다 보면 이제 늦은 시간에 녹화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이제 졸음이 넘어와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제 하루에 한 6시간 안 자면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하는 게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할 겸, 그리고 또 약간 자랑도 할 겸,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일단 시장은 계속 이 고점 부근을 간지럽히고 있는데, 상승을 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제가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방향이 결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결국은 외국인 대량 매수로 인해서 방향이 정해졌을 때는 거의 틀림없이 연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 팔고 그렇게 하면서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누적으로 보면 이 누적에 대한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1월부터 이 매수량이 21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잠깐 줄어들었다가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국은 희망이 없어, 이런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이 지엽적인 얘기 말고 근본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근본적인 부분이란 건 결국 돈과 관련된 건데, 불현듯 이제 한 번씩 와닿게 됩니다. 그 코로나 이전으로 보면 보통 빵이 한 1,0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빵이 2,000원 합니다. 그러면 뭐 이제 시간차가 있겠지만 돈의 가치가 한 반토막이 났구나. 가격이 올랐다는 건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인구가 늘고 줄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돈이 많아졌다라는 거고, 이게 지속적으로 자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지속적으로 가져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데, 미국 증시 보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도 대기 자금은 사상 최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국 미국 주식에서 수익을 봐서 미국 주식에 계속 넣어야지라는 투자자도 있겠지만, 또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이 주류 세력입니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주식이 오른 만큼 올랐다, 그럼 다른 걸 찾아보자. 그러면서도 환차익과 주식시장의 수익 두 개 다 얻었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경우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외 통화가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앞서가지고 이 국가들의 주식을 사놓는다라고 하면 주식이 오르면서 또 이 국가의 통화가 강세를 띄어서 차익을 얻게 됩니다. 이 환차익과 시세 차익.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 대비한 어떤 선제적인 흐름이고, 저 돈이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풀려났는데, 그 풀려난 걸 보면 이제 대부분 미국 주식으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한국 주식을 팔고. 근데 주류 세력은 미국 주식을 팔지는 않지만 한국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인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주식을 오랫동안 고생하다 팔고 미국으로 간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들도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이 라임 사태 이후로 한꺼번에 이 조사를 받으면서 중소형주들을 움직이는 그 소위 말하는 작전 세력들이 일망타진이 됐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계속 똑같았습니다. 뭐냐면 검사들이 놀지도 않고 최고의 두뇌들을 모아놨는데, 이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감을 못 잡아서 그렇지, 하다 보면 이제 뭐 빠삭하게 다 잡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2, 3년, 3, 4년이 지나더라도 이런 시세의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결국은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게 순환적으로 했더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누군가 일망타진되면 다른 쪽에서 들어오고, 일망타진되면 또 다른 쪽에서 들어오고, 또 일망타진되면 다른 쪽에서 들어오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쯤 되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거밖에 없고, 그럼 다시 1번, 2번 이렇게 이제 돌면서 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장기간 소외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에 타진이 되니까 등장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한 번에 등장할 시기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소형주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변화가 있으면 제가 상식적으로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뭐 HK든 뭐든 뭐 200억, 300억짜리 뭐 엄청나게 매력적인 거 즐비합니다. 그런 거 한번 잘 터지면 5배, 10배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뻔히 이제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사면 너무 좋은데 돈이 하나도 없다. 예, 이런 경우는 보통 제가 맞고, 제가 이거 이렇다 해서 실제로 돈을 넣으면 틀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성주도 조만간에 좋은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일례를 보면, 예, 요런 거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이제 보통 한 번씩 이렇게 주식 분석을 합니다. 이 주식 분석을 하면 이제 중앙 이름을 바꿨던데 뭘로 바꿨지? 예, 중앙 첨단 소재. 예, 이걸로 바꿨는데, 이 주식을 보시면 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1년 전에 뭘 하고 했는지를 살펴보면, 이게 중앙 DMN이라는 종목인데 1년 전에 뭐 엉망이다. 예, 그래서 자본 일부 잠식 상태니까 전환 사채 모두 전환할 경우에 뭐 시가총액이 적지가 않고, 현업은 희망이 없고, 예, 그리고 뭐 증자 등으로 자금이 들어와도 빼돌릴 거다. 그래서 회사 자금 축내고 테마를 통한 작전을 해가지고, 예, 주식으로라도 돈을 벌자. 근데 당장은, 예, 시대 분출이 기대하기 어렵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근데 이 전환 사채가 많기 때문에 떠나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저점 1600 정도에서 저점을 다지다 올라갔는데, 물론 이거보다는 더 내려갔지만, 예, 그래서 요거랑 뭐 다른 사업이랑 붙여가지고 어느 정도 가다가, 예, 뭐 내용이 뭐 이렇저렇습니다. 그래서 이러게 저러고 해가지고, 예, 한 2024년 7월에서 시세 분출 할 것 같다. 예, 그래서 봤는데 시세를 분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건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던져놨는데 뭐 하나 걸렸긴 하지만, 제가 보통 이런 부정적인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한다라고 하면 대체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희망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거는 뭔가 작전을 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다. 작전을 하다 실패해서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주가를 올릴 것이고, 그게 이제 이런 종목에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작은 종목들이 이제 드디어 일망타진된 애들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배운 짓이 도둑질이니까 뭐 중소형주들 갖고 놀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반응들이 하나씩 올 겁니다. 근데 그 반응들이 온다라는 것은, 중소형주들은 항상 그렇지만 변동성이 큽니다. 그 변동성이 큰 배경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 사정이 다 비슷할 겁니다. 현금이 빠듯합니다. 그럼 삼성전자에서 현금화를 시키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개인 투자자들 12% 정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이 정도 되고, 중소형주들은 대주주 거 빼면 다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12%가 던지는 주식, 70%가 던지는 주식, 당연히 이 중소형주가 많이 내려가고, 시세란 것은 결국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해진 어떤 가격이란 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빠지고, 예, 그래서 과하게 빠지고, 그래서 예상보다는 더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질비한 상태다. 예,
이게 이제 지금 주식시장의 소형주들입니다. 소형주들이 이런데 그러면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언제 올라갈지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소형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고생한 보상을 받을 것이죠. 지금 신규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또 그럼 저런 종목들은 이제 그런 어떤 나중에 시세 분출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최근에 뭐 분석한 엔캠 같은 걸 보면 제가 뭐 안 하는 것 같아도 주식에 대한 공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활동도 하고 있고. 예, 근데 이 엔캠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투자를 해가지고 저 밑에 있다가 순위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게 수익이 안 나면 절망적인 상황인데 지금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틴츠라는 세계 1위 기업도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엔캠이 보시면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리대로 세계 1위 이 업종에서 뭐 크게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뭐 이런 거라면 당연히 시세 분출 이후에 이제 뭐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동종 업종이니까. 근데 걔가 4분의 1 토막 날 동안 얘는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게 주가를 끌어올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애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면서 중소형주들에도 이런 현상들이 이 시세 급등의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 대체로 그때 하지만 못 삽니다. 예,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 뭐 몇 년 고생하다가 결국 한번 터지게 되는데 그런 시기가 거의 도래를 했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어떤 분석들. 근데 아까 앞에 거랑 다른 게 보면 요거는 뭐 거의 절망적입니다.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매수할 이유가 없고 보유할 이유도 없고 단기간에 물량이 계속 쏟아지고 주가 뭐 6배, 7배 올랐는데 그걸 받침을 하는 가치 근거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걸 필사적으로 막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관리하는 주체가 다 던져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계에 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업황을 타는 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들을 쓰고 있는데 참 무거운 종목들이 못 갈 것 같다가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현대차가 더 좋아졌네? 뭐 맞습니다. 맞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회사들이 주식을 더 찍지는 않기 때문에 찍어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주가 반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숫자가 한정돼 있고 돈은 점점 흔해지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관점, 그러니까 현대 기아가 잘 나가네라는 관점보다는 현상 유지만 해도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반영을 해 나간다. 그게 유독 안 되는 게 한국 시장이지만 현대 기아차,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달리는데 이렇게 또 뭐 한없이 떨어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뭐 HK 같은 경우는 이제 260억까지 시총이 떨어졌습니다. 260억이고 최대 주주 지분이 22.53%. 이론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를 본다면 이제 한 60억만 있으면 이 회사를 그냥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라서 그런 걸 생각하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번 반전이 나왔다 그러면 뭐 못해도 10,000원일 텐데 한번 제대로 뭐 시세가 났다 그러면 그럼 지금 사서 10,000원 간다 그러면 뭐 7, 8배를 먹는 겁니다. 6, 7배를 7, 8배. 예. 근데 그거를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2,000원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물 타고 뭐 네가 그래 이거 너무 싼데 안 오르겠냐 물 타고 해가지고 뭐 단가 이 정도 맞춰놨는데 갑자기 이게 반응이 온다. 이런 사람들은 수익을 낼 자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세상 일이라는 게 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세용지마 뭐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세상이 이제 다 아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터넷도 없고 미래를 모를 때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지혜를 어른들에게만 얻었을 때 하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려지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 굳이 뭐 악착같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굳이 뭐 이거 팔아서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순리대로 이거 팔아서 다른 종목 사봤자 별거 없더라, 순리대로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뭐 이런 관점으로 기다리시면, 이제 뭐 기다린 시간보다 기다릴 시간은 훨씬 적은 건 명확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바빴던 이유라고 하면 그리고 그 앞에 주식 투자를 이제 꼭 아무튼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꼭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도 왜 한전에서 변압기가 부족한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 태양광 관련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담당자도 모르고 왜 변압기가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공급이 지연이 되냐. 그래서 2월 달에 공사한 거 지금 이제 변압기 달고 개통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주식으로 제가 주식에 대해서 예전처럼 관심이 있었다면 이건 이미 5달 전에 알았던 내용일 겁니다. 물론 5달 전에 안다고 해서 크게 바뀔 건 없겠지만, 그래도 뭐 조금 더 후속적인 대응, 발전사 허가를 넣었던 부분에서 조금은 뭔가 개선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를 보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교체 수요하고 AI 수요가 같이 겹치면서 폭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거의 풀가동입니다. 그러면 이 공급 부족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되냐? 증설을 빠르게 하고 있으니까 연말 정도면 이제 추가 라인이 돌고 공급 부족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광 관련된 문제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걸 주식을 계속 관심 있게 봤다면 뭐 얼마든지 미리미리 알았던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한 어떤 습득 차원에서라도 주식 투자는 절대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장들인데, 지금 제가 한 1년 전과 비교해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은 계속된 변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겠지만, 제가 만들어가는 건 이겁니다. 여기도 공사할 때 보면 이런 데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잘하는 업체 쪽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공사를 한 부분을 보면, 제가 직접 공사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고, 그래서 이런 뭐 방수도 철저하게 하면서 이런 캡들도 다 한 번씩 다시 좋아줍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시면 캡이 파손된 건 새 걸로 갈아줍니다. 이것만 해도 거의 완벽하게 방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구조물 보시면 이 튀어나온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T볼트로 타공을 한다고 해도 비가 와서 물이 흐르는 자리에는 구멍이 안 뚫려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물이 셀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 그리고 요 구조물 보면 아주 수려합니다. 알루미늄. 근데 중국에서 알루미늄 수입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중국에서 알루미늄을 수입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노다이징을 했는데 그게 과연 인체에 무해한 성분들로 되어 있나? 뭐 당연히 무해하진 않지만 어떤 그런 범위 안에서 있나? 아니면 강력한 독성 물질로 표면 처리를 했느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국내에서 생산하면서 요 알루미늄 구조물에 대한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데 그동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노다이징 업체, 알루미늄 업체 3개, 그리고 요 알루미늄 결제 시스템에서 또 오는 투자 기회, 이건 아직 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걸 지금 열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부동산이든 뭐든 다 해결되고 나서 이 결제 시스템 안에 이제 투자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열어드리면, 그러면 어떤 거냐면 간단합니다. 보통의 태양광 업체들이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인허가 받고 공사 자체는 뭐 한 달 정도고 개통까지 3개월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돈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 나오는 게 이 시점이니까. 그럼 이 사이에 뭐 돈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이 일을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자재를 3개월만 유예를 시켜주면 결제를 여기 공사를 해가지고 수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3개월 결제 유예를 해주는 대신에 한 20% 정도 수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한 해 잘 돌리면 1년에 한 1억 정도, 1억이 아니라 100%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이제 투자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과하게 뜯는 게 아니라, 얘가 예를 들면 5천만 원 벌 일인데 우리가 자재 유통을 3개월만 미뤄주어서, 그래서 자재값 2천만 원 정도 되는 자재값을 3개월 미뤄주고 4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얘들은 5천만 원 벌고 4,600만 원 번다. 공사를 못 할 건데 해서. 아이고, 펜을 떨어뜨려가지고. 예,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서로 좋은 일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다 구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납기에 문제가 있었으나,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재고를 확보를 하고, 빨리빨리 해서 일주일 안에 요 자재가 재단이 돼서 공급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좋냐, 그러면 무게가 20%밖에 안 됩니다. 지붕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광학 설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의 그 발전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확보를 했는데, 남향을 꼭 봐야 된다,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방향보다는 그림자가 앉기만 하면 된다. 대신에 후면 발전을 해야 되는데, 후면 발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남향에서 이렇게 해가 뜹니다. 남쪽에서 이렇게 해가 떠서 지게 되면 남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후면 발전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측면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침에 이 위아래를 다 때려주고 저녁에다 위아래를 다 때려줍니다. 그래서 실제 발전량을 비교해 보면 남향이나 동서향이나 이제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모듈의 어떤 그 빛을 흡수하는, 그리고 그 코팅도 점점 좋아져가지고 빛 흡수율이 일반적인 벽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4% 정도만 반사가 되고 96%를 흡수한다는 건데, 그렇게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이 표준 규격 표준화 해가지고 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게 지붕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도 줄고 유지 보수도 훨씬 수월하고, 그러면서도 발전 손실도 없고 보기 예쁘고, 지붕 누수 관리라든지 공장 안에 온도가 떨어지는 장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어떤 장점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구축을 하고, 보시면 뭐 위아래가 똑같습니다. 최대한 간편하게 똑같은 거 찍어내 가지고 그렇게 시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여기는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아직 안 했으니까. 수평대도 다 맞추고, 보면 이게 완전 깔맞춤이 다 돼 있습니다. 거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우리 현장에서 하고 있고, 우리 현장팀들 전부 한국인의 안전수칙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더운 환경에 공사를 하는 게 제가 마음은 아프지만, 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니까 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방수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이 공장 소유주분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 현장 사다리 설치하고 뭐 요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 올리고 모듈 올리고, 파손한 건 물어줘야 돼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지금 대우 컴프레셔 현장에도 구조물 공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확보한 데이터로는 대우 컴프레셔는 굉장히 발전량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붕의 각도가 한 3도밖에 안 됩니다. 3도밖에 안 되면 방향이 의미가 없이 그림자만 앉으면 아주 훌륭하게 발전이 된다라는 거고, 이 구조물은 제가 이제 독일 거 뺏기긴 했지만 제가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을 하면, 막상 시공을 해보면
뭐 야간 과장해서 초등학생도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걸 미리 다 조립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반조립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를 반조립 해주고 위에 씌우는 거드에도 반조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 기둥 연결해서 수평 잡고 볼팅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X자 치고 그리고 위에 이제 레일 받고 모듈 설치하고 클램프 달고 클램프를 고정하고 여기서 클램프 2개씩 이렇게 고정하고 여기서 뭔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오, 너무 간단하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규격화해서 레고 조립으로 만들어 놨고 이제 방수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우리는 다 방수를 잘하니까 앞으로 다른 업체들하고 굉장히 차별화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튀어나온 자리에 딱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물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해서 기둥 달아 놓으면 보통 포스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 자리에 넓적하게 달고 여기에 이제 기둥을 달게 됩니다. 그럼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로 어느 정도 고정이 끝나기 전에는. 근데 얘는 너무 안정감 있게 착 달라붙게 되니까 제가 만들어도 저 너무 진짜 잘 만든 것 같은. 그리고 공사 진행도 빠릅니다. 규격화돼 있고 갖다 박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강도나 뭐 풍속에 견디는 수준이나 이게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리고 이런 현장 3개와 지금 공사 끝난 거 2개 사용전 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진행되는 현장은 5개인데 5개 현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다 또 관리가 된다라는 거. 이미 이제 시스템이 거의 완성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돈만 돌면 뭐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설사 분양이 안 되더라도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지만 설사 분양이 안 되더라도 제가 제 돈만 찾으면 그 말씀드린 이 복리 효과라는 게 이 태양광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시연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태양광을 했다. 그러면 1년에 20억씩 나오니까 20억씩 태양광을 또 하고 또 20억이 나오니까 20억씩 또 하고 이게 모여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는 이제 분양이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비록 시간적인 어떤 차이는 있었지만 요 구상한 시스템대로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잠도 안 자고 연애도 안 하고 아니 뭐 연애할 나이는 지났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재미도 없이 왜 일만 하느냐. 뭐 제가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오직 하나입니다. 제발 좀 제가 좀 잘 풀려가지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런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6개월만 지나면 모든 게 제가 말씀드린 그 구도대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존재가 돼서 지금 사실 뭐 매번 어떻게 보면 신세를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다른 어떤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댓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뭐 돈이 안 도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돈이 안 도는 것도 사실 지금 미수금만 해도 외부 공사한 거에 미수금만 해도 한 20억 정도 되니까 돈이 안 도는 거 아니고 다만 이제 약간 뭐랄까 경화가 걸렸다 뭐 그 정도. 시간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이 댓글을 보면서 힘이 납니다.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시가총액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다만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저런 종목들은 한번 반전이 있으면 한 방이니까. 예, 그 한 방을 먹는 사람들은 결국 기다리는 사람, 아니, 먼저 들어간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투세를 시행을 하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못 팔아서 못 빠져나가는 거지, 만약에 누군가가 사준다 그러면 다 빠져나갈 겁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SK 200만 원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이미 시간이 많이 됐지만 SK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나 돼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계셔서 예, 저는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되면 이 많은 분들의 안목이 틀렸다는 건데, 예,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 눈이 다 비슷한데. 예. 3주 전이면 한 이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SK 지주. 예, 일단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할인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팔아서 줘야 된다. 이제 판결이 났으니까 1조 4천억을. 근데 지금 12조 3천억이니까 그럼 어떻게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하면 주가를 올릴수록 조금만 팔아도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를 팔아야 됩니다. 10% 이상 팔아야 되는데, 근데 10% 이상 팔면 또 양도세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3%를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양도세까지 한 15%는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10%밖에 안 남는다라고 하면 동생한테 회사 뺏길 수도 있습니다. 10%, 15% 날리면.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투자자들이 반응을 하는 것은 주가를 크게 올려가지고 여기서 시총을 한 5배를 뻥튀기 하면 3%는 팔아도 되지 않냐. 근데 3% 파는 것도 자사주 소각하면 주식이 25% 늘어나니까 거의 타격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맞고 예전에 SK CNC라고 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SK CNC 주가 10배 올리고 SK 주가는 떨어뜨려가지고 2개 합병해가지고 지금 이 지분을 확보한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은 주가를 올릴 만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을 동원을 해서. 그럼 SK가 이론적으로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느냐,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간단하게 그냥 보면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조까지 올라도 이상할 게 없다. 5배 정도는 오를 수 있겠다. 의지만 가지면. 물론 이게 별도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지수사 주가에서 숫자로 감당 가능한 게 5배다. 그러면 결국은 주가를 올려가지고 팔고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접근을 하시는 게 맞죠. 200만 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80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를 잡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과거에 얼마가 고점이냐? 36만 원이니까 결국은 그럼 신고가 랠리를 펼친다. 한번 발동이 걸리면.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길게 보유를 하시면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